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3대 개혁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청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부터 마치 유행어처럼 반복했던 말이죠. 네.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 민주당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예. 민주당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건 검찰, 사법부, 언론 3개의 축입니다. 이들이 개혁 대상이 됐다는 것은 뒤집어 말해서 지금의 검사 수사도 또 판사 판결도 기자의 보도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예. 이들이 자정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당이 입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검찰 수사 그리고 판결, 언론의 보도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과 행태 바로 잡겠다는 것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3개의 특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우선 3대 개혁 중 민주당이 가장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검찰개혁입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검사가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가 누군가를 콕 찍어서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기소할 거야. 이렇게 정해두고 죄를 찾겠다고 작정하고 소위 말하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수사권은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처가 나누고 기소권은 공소청이 전담하게끔 법을 고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사법개혁의 경우 골자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예.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대법관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늘리자는 것이죠. 네. 민주당은 또 판사의 평가 방식도 변경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대법원장에게 법관 근무평정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좋은 판결을 하는 좋은 판사 이 평가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국회와 관련 단체, 법원 내부 추천으로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법관 근무평정을 매기자는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네. 이 밖에 하급심 판결물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도 이거 신설하자 새롭게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언론개혁인데요. 언론 보도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에 대해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이를 국민권리 회복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3대 개혁 추석 전 폭풍처럼 몰아쳐서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추석 전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한 달 대략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3대 개혁을 실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정청래 대표가 10월도 연내도 아니라 추석 이렇게 데드라인에 못 박은 점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일반 시민들한테 명절은 쉴 수 있는 빨간 날 이렇게 인식되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인들에게는 명절은 일종의 중간고사, 시험날 이렇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추석은 가족 친지가 한자리에 모이는 시기인데 이때 밥상머리에 어떤 화두를 올리느냐 또 그 화두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곤 하는데요. 그렇죠. 네. 민주당이 바라는 건 이 추석 연휴 기간에 3대 개혁 입법 완수 이게 뉴스에 도배되는 겁니다. 네. 평상시보다 전 국민이 개혁 관련 뉴스를 읽을 시간도 또 기억에 남을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반드시 추석 전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또 민주당이 속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일종의 오답 노트를 풀면서 얻은 교훈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저희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면 시험지 받자마자 가장 난이도가 높은 4점짜리 문제부터 푸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지금 정청래 후보가 쓰는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3대 개혁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민주당 의원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대통령 지지율이 70%대를 넘나들 때 그때 그냥 바로 3대 개혁을 치고 나갔으면 분명 성공했을 거다. 그런데 네. 소위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 풀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정작 가장 중요한
개혁을 할 시간을 놓쳤다. 이런 판단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허니문 기간에 한시라도 빨리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이 여대 야소 구조잖아요. 네. 민주당이 의석수를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입법 절차상 제동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뻥 뚫린 직선 도로가 펼쳐져 있는 셈이라 네. 입법 환경이 마련됐을 때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런 구상입니다. 뭐 반면 야당이나 뭐 법조계, 언론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개혁의 대상이 되는 각 주체들뿐만 아니라 야당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너무 속도에 치중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뭐 검찰을 없애고 판사를 늘리고 언론 징벌제를 강화하는 게 사실 그렇게 가벼운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네, 네.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추석 전 이렇게 데드라인을 못 박아놓은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많이 생략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의회 독재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당이 3대 개혁 초안부터 마감 시한까지 못 박으면서 야당의 존재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죠. 송원석 원내대표는 협치가 무너졌다며 국회 견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특히 조직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기소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지 못하게 하면 공소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권력이 분산되는 만큼 책임감도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면 특정 성향 인사를 대거 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재판이 중지됐지만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법개혁안대로면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최대 26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여당의 대법원 장악 시도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언론개혁에 대해선 뭐 저부터가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네. 아무래도 악의적인 가짜뉴스 이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언론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보나 정황, 뭐 증언에 의존해서 보도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진영 논리에 따라서 기사의 이 미완결성이 가짜 뉴스로 규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간 민심을 잃은 계기가 누적된 결과라면서 검찰, 사법부, 언론 내부에서도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네. 예, 차라리 개혁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특위를 통해서 각 분야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개혁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대 개혁,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우선 이 3대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 예. 뭐 이재명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 사법부, 언론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곤 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이 직접 표적 수사나 정치 판결, 가짜 뉴스를 계속 비판해왔던 만큼 정청 내부의 빠른 개혁 응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공식적으로는 입법은 여당의 몫인 만큼 정부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 논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고요. 정부 일각에선 속도와 범위를 두고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은 난이도 높은 개혁을 정권 초에 빠르게 완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이 4점짜리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헤매면 다른 문제들을 풀 때 지장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같은 논리로 개혁에 너무 치중하다가 정부가 내세웠던 국민 통합, 야당과의 협치, 민생 회복 이런 메시지들이 힘을 잃거나 자칫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실제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 취재 과정 중 만난 한 장관급 인사가 말하기를 예. 개혁의 수혜자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명심, 대통령 의중이나 당심이 아니라 조금 더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우려를 표한 건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만나서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정부가 중심을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 당정도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중수청 소관부처를 어디에 둘지 대법관 증언 규모와 시행 시기, 언론개혁의 적용 범위 이런 거 두고 정부와 여당 간 세부 의견이 조율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특검 이야기인데 지금 이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정당의 당사는 뭐 종교로 따지면 교회나 사찰 같은 상징적인 공간이죠. 네. 그래서 수사기관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예.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이죠. 네. 특검은 통일교 간부들이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를 밀기 위해서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는 문자 대화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권 의원 측과 접촉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예. 또 통일교 측이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원을 조건으로 자금 지원과 정책 반영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특검은 이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인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정 인물들의 가입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검은 통일교 대거 입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500만 명 당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떤 점을 좀 짚었나요? 네, 국민의힘 이번 압수수색을 정치 탄압을 넘어서 대국민 검열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확보하려는 당원 명부에 이름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특검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그리고 당비 납부 계좌번호까지 요구했다며 이거 국민 10%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거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또 압수수색 시점에도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네.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로 지도부와 당직자 대부분이 직장에 있는 틈을 타 지방에 지방에 네. 있는 타 소위 말하는 빈집털이식 이렇게 특검이 당사로 들어왔다는 주장입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특검은 당사 출입구에서 무려 15시간 동안 대치했는데요. 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지도부가 당사를 지키고 또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 또 압수수색을 단행할지 모른다는 이 위기감에 국민의힘은 특검이 압수수색을 포기할 때까지 원내 의원과 보좌진들 모두 집결시켜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했던 인사들도 있었잖아요. 이번 상황 두고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물론 개파를 떠나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환영하는 국민의힘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다만 안철수 후보처럼 과거 김건희 특검 찬성했던 인사들은 조금 결이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안 후보는 특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인사들이 갖은 의혹에 휩싸이지 않았다면 특검이 뭐 출범할 이유도 당이 이렇게 압수수색 당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네. 조경태 후보도 전당대회 중 압수수색이 시도된 건 강력히 항의한다 하면서도 이 모든 건 배신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한 결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았는데 이 특검 그리고 여기에 뭐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정당대회 흐름이나 정치권에 어떤 영향 줄 걸로 보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내후외환 상황입니다. 당 안팎의 악재에 당의 시선이 분산돼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정부 여당 견제할 시간도 여력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거치며 원팀 대응 구축했는데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심리적 분단 상태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앞서서 전환길 사태가 촉발한 개파 갈등도 쉽게 봉합되지 않을 성이 큽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셀럽이 된 전 씨가 찬탄 세력 척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찬탄 의원들은 전 씨의 출당을 넘어서 당의 극우 세력 척결 맞불을 놓고 있거든요. 예. 결국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개파 갈등 주도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장기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